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누님들, 놀면서 돈 벌기 놀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8월 2일인데 오늘 또 정부에서 또 규제를 또 내놨죠. 이제 정책으로 따지면 25번째 26번째 될 것 같고, 뭐 세금은 몇 번을 바꾼지 모르겠고, 저희가 숫자 뭐 이제 정책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덤덤해지긴 했어요. 근데 이걸 무덤덤해졌다고 해서 이거를 좀 듬성듬성 보지 마시고, 정책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틈새가 어디에 있나, 이것도 허점이 어디에 있나, 이걸 어디에서 또 돈 벌 수 있는 틈이 있나, 그런 걸 좀 자세히 보셔가지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정책 나올 때마다 이제 그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풍선 효과가 나올 게 있나,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이거 자세히 또 정책 나올 때마다 한번 보셔야지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이번에 아침에 8월 2일 날 또 나온 이 양도세 바꾼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효과도 또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틈새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부 특별공제를 1주택자는 해당이 없어요. 다주택자가 이제 해당 주택 취득 시점부터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을 했는데, 이걸 좀 이렇게 해서 해당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해당 주택 취득 시점부터 해서 산정을 했는데, 이제 개정된 내용은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 따져가지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주택자, 3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한 개 취득하고 2010년도에 한 개 취득하고요, 2015년도에 한 개 취득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2021년 올해 2015년도 거 팔고 2010년도 거 팔고, 뭐 물론 중과세인데 뭐 70%, 뭐 이렇게까지 70%, 80%, 뭐 60%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양도세 중과 다 맞고 다 팔았다고 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00년도 2주택을 또 2021년도에 팔았다. 그러면은 기존에 2000년도에 팔았으니까 이제 21년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보유기간은 21년간 가진 걸로 따져서 10년간 가지고 최대 10년간 40%로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1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 공제한 40%를 다 받을 수 있었어요. 뭐 거주기간 따져서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개정된 내용은요, 이제 2020년도에 또 샀어. 2000년도에 또 2000년도 아까 똑같은 거죠. 2010년도, 2015년도 이거 팔았어요. 중과받고. 또 근데 이거를 팔려고 이제 2023년 1월 달부터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2023년 1월 이후로 이걸 판다. 그러면은 보유기간은 21년간 가지고 있어. 2023년이죠. 23년간 가지고 있는 거지. 2023년에 파는 거니까 23년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40%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게 돼요. 이 개정된 내용이 그래요. 이제 그리고 2023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1주택을 파게 되는 시점에 민감하게 될 텐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또 바뀐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이 변경됐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그 기존에는 이제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 따져가지고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을 따져가지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줬는데, 이 40% 보유기간 40%를 양도차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냥 40%를 다 해줬어요. 그 보유기간만 채우면은요, 뭐 2년, 뭐 4년, 10년 해가지고 10년 채우면 40%다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 나온 내용은 이제 양도차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5억이 10년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10년 가지고 있었다고 치고 5억 원 이하면 40%, 5억 원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 15억 원 이하는 20%, 15억 원 초과해서 10%는 10%, 이렇게 양도차의 규모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이렇게 점차 줄인다는 거거든요. 이제 양도차가 크면은 보유기간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보유기간 공제를 10% 이렇게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이 양도차의 규모에 상관없이 그냥 40%다 줬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급은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 변경을 적용한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소급을 해요. 요 위에 거는 소급을 해요. 이제 요거는 소급을 해요. 요거는 소급을 해요. 이제 이거는 2023년도 1월 1일이 되면은 그때부터 양도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소급시켜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소급시켜서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런 1주택자가 될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산정한다는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양도세를 건드렸는데, 양도세를 또 개정을 시켰는데, 이거에 따른 효과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효과는 결론적으로 아무 영향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저도 다주택자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다주택자, 3주택자를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취득하고 2010년도에 취득하고 2015년도에 취득한 3주택자, 이 3주택자가 과연 이거 개정됐다고 해서 내년 2022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죠. 2022년 말까지 이런 보유기간 산정에 따른 혜택을 해당 주택 현행대로 받으려면 2022년 말까지 다 팔아라, 이건데, 그럼 2022년 말까지 이거를 중과세 받고 팔고, 요새 중과세 70, 80%죠. 뭐 중과세 너무, 이거 70, 80%니까 아무도 못 팔아요. 이것도 팔고. 그러면은 이거 팔려고, 그런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를 받고 이거 팔려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을 팔까? 과연?
그럼 이제 이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요 혜택 받겠다고 요거를 팔까요? 요거 중과세 받고 중과세 70% 80%뭐 중과세 엄청 높아요. 나 중과세 받고 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70%인가 80%인가 그래요. 난 중과세 받고 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뭐 10억 남기면은 10억 양도 차익이 있으면은 70%면은 7억 세금을 주는 거예요. 7억. 그건 뭐 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 그냥 250만 원 기본공제 받고 250만 원 기본공제 받고 70%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7억. 요새 양도 차익 되게 많잖아요. 뭐 기존 최근 1년 사이에 4억짜리는 웬만한 뭐 역세권이 웬만한 좀 괜찮은 아파트들 그리고 뭐 이런 뭐 노원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3억짜리가 6억 되고 뭐 4억짜리가 8억 되고 거의 뭐 이제 9억 원 이하 주택들이 거의 더블로 뛰었어요. 그래서 2배로 뛰었어요. 2배로. 그럼 뭐 3억짜리는 6억, 뭐 4억짜리는 8억, 뭐 5억짜리는 10억 뭐 이렇게 갔거든요. 초가 아파트 15억 초과 아파트들은 조금씩 뭐 한 2, 3억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이런 9억 원 이하 주택들이 수도권에는 9억 원 이하 주택들이 2배가 뛰었어요. 2배. 아니 2배가 뛰어가지고 웬만한 주택들은 뭐 2배, 3배가 뛰 이제 기존에 오래 가지고 있었던 다주택자들은 3배를 뭐 뛰고 최근 1년간만 해도 2배가 뛰었는데 2배. 그러면은 아주 작은 뭐 4억을 남았다고 쳐도 4억의 양도 차익 70%면은 74, 28 1억 2천이 내 돈 남고 2억 8천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과연 할까요? 다주택자들은 고수예요. 현재까지 세금 다 종부세 다 감안해가면서 임대사업자 기준에 등록한 사람들은 더 초고수고 그냥 다주택자들은 현재 뭐 그냥 다 감안하면서 있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종부세 이런 거 다 감안하고 뭐 양도세 다 감안하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고수예요. 고수는 하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하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무협지에서 고수랑 하수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고수가 이겨요. 왜? 고수는 내공이 더 많거든. 내공이 고수 내공이 2갑자 3갑자 되는데 하수는 몇 갑자야? 갑자도 없어 얘네들은. 그러면은 이거 이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고수는. 그렇다고 하수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수라고 불러서 죄송한데 지금 무주택자분들 하수 맞아요. 이거 하수분들 고수 안 되실 거예요? 고수 돼야죠. 고수 돼서 1갑자 2갑자 3갑자 내공 쌓고 아니 하늘 날아야죠. 놀면서 돈 벌어야죠. 하수가 고수되는 거 쉬워요. 놀면서 돈 벌게 놀돈.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거 꾸준히 봐주시고 가장 중요한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 가장 중요한 마인드를 바꾸셔야지 이제 내공을 쌓으려면은 긍정적이고 이제 하여튼 마인드를 바꾸셔야지 고수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유튜브 이제 동영상을 계속 업그레이드 이제 업로드하면서 이제 하수가 고수가 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저희 채널을 좀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폭락론자 채널을 보지 마시고 저희 고수가 되기 위해서 저희 채널을 좀 구독을 좀 해주세요. 폭락론자는 사회 악이야 악. 얘네들은 지네 돈 벌려고 지네들 유튜브 시청자 수 늘리고 지네들 돈 벌려고 매일 폭락한다 그래. 나 도대체 2010년도부터 뭐 일본 따라간다. 2012년도도 일본 따라간다. 맨날 폭락한다. 2015년도 폭락한다. 2027년도 폭락한다. 지금 2021년도에요. 폭락했어요. 하수님들 아니 폭락론자는 얘 언제부터 나 도대체 폭락한다고 하는 걸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이런 마인드가 말고 긍정적이고 좀 다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역차별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되지. 아니 이거 폭락론자 난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분들을 왜 계속 듣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한번 이거를 마음의 위안을 자기 스트레스 덜 받고 마음의 위안을 좀 가지시려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 근데 한 번 속으면은 뭐 이제 속인 놈이 잘못이라고 하지만은 2번, 3번, 11년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속은 거는 속으신 분이 잘못이에요. 그걸 보고 속는 거가 잘못이에요. 아니 언제까지 틀린 거를 계속 보시면서 마음 위안을 얻으실 거예요. 아니 고수 안 되실 거예요. 갑자 내공 안 쌓으실 거예요. 고수 되시죠. 저와 같이. 저 따라서 한번 고수 한번 돼보시죠. 자 그러면은 말이 좀 오래 길어졌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제가 효과 말씀드리고 있었죠. 효과 안 팔아요. 다주택자 안 팔아. 왜냐면 왜 안 파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중과세 받겠다고 중과세 세금 70% 80% 내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 매물이 싹 다 담겨 있어요. 2천 가구든 3천 가구 아파트든 간에 뭐 10개 20개밖에 매물이 없어요. 아예 매물이 한 개도 없는 것도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팔아. 중과세 이렇게 70% 80% 물고서 이거 한 개 2000년도에 취득한 주택 팔겠다고 싹 다 판 사람 다주택자 없어요. 아니 지금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과 앞으로 오를 내용밖에 없는데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오를 것들밖에 없는데 과연 팔까요? 저는 안 판다고 생각해요. 저 같아도 안 팔아요.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 말까지 판다는 건데 앞으로 이제 2022년 말까지 팔아야 돼요. 2022년 말. 그래야지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개정된 거를 적용 안 시키는 건데
이제 기존 다주택자들은 안 팔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이제 2022년도 뭐가 있어요? 대선 있죠. 대선 지켜볼 거예요. 대선을 지켜보고 또 이게 이제 이 현재 여당도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이걸 안 팔 걸 미리 이 여당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당도. 왜냐면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수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수라고 불러서 죄송한데 지금 무주택자분들 하수 맞아요. 이거 하수분들 고소 안 되실 거예요? 고소 돼야죠. 고소 돼서 1갑자, 2갑자, 3갑자 내공 쌓고 아니 하늘 날아야죠. 놀면서 돈 벌어야죠. 하수가 고소되는 거 쉬워요. 놀면서 돈 벌게 놀돈.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거 꾸준히 봐주시고 가장 중요한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 가장 중요한 마인드를 바꾸셔야지. 이제 내공을 쌓으려면은 긍정적이고 이제 하여튼 마인드를 바꾸셔야지 고수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유튜브 이제 동영상을 계속 좀 업그레이드 이제 업로드하면서 이제 하수가 고수가 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저희 채널을 좀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폭락론자 채널 보지 마시고 저희 고수가 되기 위해서 저희 채널을 좀 구독을 좀 해주세요. 폭락론자는 사회 악이야 악. 얘네들은 지네 돈 벌려고 지네들 유튜브 시청자 수 늘리고 지네들 돈 벌려고 매일 폭락한다 그래. 나 도대체 2010년도부터 뭐 일본 따라간다. 2012년도도 일본 따라간다. 맨날 폭락한다. 2015년도 폭락한다. 2027년도 폭락한다. 지금 2021년도에요. 폭락했어요. 하수님들은 아니 폭락론자는 얘는 언제부터 나 도대체 폭락한다고 하는 걸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이런 마인드가 말고 긍정적이고 좀 다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역차별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되지. 아니 이거 폭락론자 난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분들을 왜 계속 듣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한번 이거를 마음의 위안을 자기 스트레스 덜 받고 마음의 위안을 좀 가지시려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 근데 한 번 속으면은 뭐 이제 속인 놈이 잘못이라고 하지만은 두 번, 세 번, 11년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속은 거는 속으신 분이 잘못이에요. 그걸 보고 속는 거가 잘못이에요. 아니 언제까지 틀린 거를 계속 보시면서 마음 위안을 얻으실 거예요. 아니 고소 안 되실 거예요. 갑자 내공 안 쌓으실 거예요. 고수 되시죠? 저와 같이. 저 따라서 한번 고수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은 말이 좀 오래 길어졌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효과, 제가 효과 말씀드리고 있었죠. 효과. 안 팔아요. 다주택자 안 팔아. 왜냐면 왜 안 파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중과세 받겠다고 중과세 세금 70% 80% 내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 매물이 싹 다 잠겨 있어요. 2,000가구든 3,000가구 아파트든 간에 뭐 10개, 20개밖에 매물이 없어요. 아예 한 군데 매물이 한 개도 없는 것도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팔아. 중과세 이렇게 70% 80% 물고선 이거 한 개 2000년대 취득한 주택 팔겠다고 싹 다 판 사람 다주택자 없어요. 아니 지금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과 앞으로 오를 내용밖에 없는데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오를 것들밖에 없는데 과연 팔까요? 저는 안 판다고 생각해요. 저 같아도 안 팔아요.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 말까지 판다는 건데 앞으로 이제 2022년 말까지 팔아야 돼요. 2022년 말. 그래야지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개정된 거를 적용 안 시키는 건데 이제 기존 다주택자들은 안 팔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이제 2022년도 뭐가 있어요? 대선이 있죠. 대선 지켜볼 거예요. 대선을 지켜보고 또 이게 이제 이 현재 여당도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이걸 안 팔 걸 미리 이 여당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당도. 왜냐면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왜 여당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이제 효과를 확실히 다주택자들을 집을 팔게 하려면은 2022년 6월이나 뭐 이렇게 이거를 법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좀 집값이 조정이 되고 폭락할 게 보이면은 이제 어쨌든 자기네들 지지세가 올라가잖아요. 자기네들 지지하는 자기네들 지지층이 올라가겠죠. 부동산 집값 잡았다고. 여당의 지지자들이 이제 호응하겠죠. 근데 안 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2022년 말까지로 기간을 늘린 거예요. 2022년 말까지. 2022년 말까지로 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지켜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내에 절대 안 팔아. 그러면은 매물이 더 잠겨. 1년 내에. 이거 이렇게 바뀌고 개정이 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더 잠기게 돼요. 기존에도 잠기겠지만 어떻게 이건 한번 지켜보자 해서 이제 더 잠기게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 영향이 없다. 이거는 도대체가 아무 영향이 없다.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틈새가 있냐?
틈새, 뭐 틈새 시장이 있냐, 뭐 이거에 따른 뭐 풍선 효과가 나올 지역이 있냐, 뭐 그런 걸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간인데 이건 매물이 뭐 금매가 나올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다주택자가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금매물이 내야지 이제 뭐 틈새가 있고 풍선 효과가 있고 뭐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다주택자가 안 내놓을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매물 안 내놓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틈새도 뭐 틈새나 뭐 풍선 효과나 뭐 이런 게 현재 뭐 나오는 게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 정책은 그냥 지나가는 정책이다. 이건 그냥 무르듯이 그냥 지나가는 정책이다. 이걸로 해가지고 뭐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다주택자가 팔라고 하는 건데 다주택자가 안 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이제 8월 2일 날 세금 양도세 개정된 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하수분들이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공을 쌓아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유동성, 흘러 넘치는 이 유동성 시장에서 지금이라도 제 채널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더 좋은 유튜브를 보면서 고수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현재 이 자산 시장에서,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부동산은 생존이거든요. 생존. 그러니까 저와 같이 한번 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잘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제 채널 좀 잘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놀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